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사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맨날 멘트가 똑같은데 좀 바꿔보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입고된 차량은 약간 증상이 특이해서 저희가 그걸 진단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시동 꺼짐이 발생을 했는데 꼭 엔진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 차량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놓으면 시동이 꺼지려고 그러다가 RPM이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 혼자 막 RPM이 올라가요. 브레이크만 딱 뗐는데 RPM이 급발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려고 그랬다가 막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시동이 꺼지거든요. 자, 그런 증상의 차량인데, 자, 요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키로수 30만이고 이 게이지가 부조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엔진 진동도 심해질 거고. 자, 일단 드라이브를 넣어서 출발해 볼 거예요. 막 급발진한 것처럼 막 차고 막 확 나가려고 그러고. 이거 나 지금 악셀을 밟은 게 아니야. 오. 후진하면 막 튀어나갈 것 같아. 이거. 오. 원래는 이 증상이 없었어요. 이 증상이 없었고 엔진 실화 카운터만 막 하고 차 부들부들 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증상이 확실히 재현이 되고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 미션 쪽에 데이터를 볼 거예요. 엔진 토크, 슬립량, 터빈 속도. 이 터빈 속도는 그냥 엔진 속도라고 보면 되고 이 엔진 토크가 중요하거든요. 드라이브 나고 있습니다. 막 100, 200까지 막 올라가죠. 장난 아니죠? 지금 엔진이 부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점검해봤는데 엔진 부하 값이 굉장히 높아요. 엔진 부하 값이 뭐냐면 이제 크랭크각 센서로 인해서 엔진 회전수를 검출을 하는데 걔 속도에 따라서 아, 얘가 지금 엔진이 부하를 받았구나. 뭐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 컴프레셔가 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RPM을 살짝 올린다든가 우리가 드라이브를 놓으면 미션도 부하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또 부하 값이 올라갑니다. 자, 부하가 지금 그런 느낌의 내용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부하값이 올라가면서 시동이 꺼져요. 엔진 부하값이 막 200, 300 올라가면서 시동이 꺼지는데 댐퍼 클러치 문제로 지금 시동이 꺼지고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수동 변속기를 봤을 때 클러치를 빨리 떼면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시동 꺼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오토미션은 시동이 안 꺼지게 오토미션 자체에서 슬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립을 시키고 있는 거라 오토미션이 연비가 떨어지고 수동이 연비가 좋은 거예요. 슬립을 시키고 있는 만큼 엔진 부하가 좀 높으니까 슬립을 시키는 만큼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미션이 연비가 안 좋은 거고 수동은 직결로 이제 기어를 넣다 보니까 좋은 거죠, 연비가. 지금 그렇게 슬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로거 클러치, 댐퍼 클러치의 고착으로 인해서 슬립을 못 시키고 직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 부하값이 확 올라가면서 시동이 꺼져요. 아, 이런 고장의 차량입니다. 저도 둘둘도 S클래스를 정말 많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라 요거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원모터스에는 지금 둘둘도 S클래스가 여기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도 있고요. 이 차도 마이바흐지만 마이바흐 한 대가 엔진 수리를 위해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도 엔진 수리하는 걸 하나 영상을 풀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거의 뭐 S클래스에 뭐 자주 고장나는 것들이나 이런 걸 한번 많이 담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둘둘도 S클래스가 좀 많이 입고되는 편인데 여러 가지 고장 사례나 잘 고장나는 부분이나 고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또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한테 엔진 수리도 한 차량이고요. 하체 수리, 에어쇼바 수리, 총매까지 교환한 차예요. 정말 돈 많이 쓴 차인데 지금 이제 미션까지 나가버려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실화 때문에 떴는데 이제 어디서 엔진 문제다 뭐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셔서 일단 갖고 올라봐라. 미션 부하가 살짝 걸리니까 엔진이 돌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화 카운터도 하고 시동 꺼짐도 발생을 한 거예요. 결론은 이건 엔진 문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멀리 경상도의 창녕이라는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수리를 받는 사람인데 뭐 가까운 거는 그쪽에서 소개시켜서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인을 찾아서 안내를 해줬더니 되게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작업하고 시운전은 영상까지 해서 잘 수리를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장을 나왔어요. 로고 클러치 때문에 시동 꺼지는 S클래스를 진단을 하고 미션 수리 전문점에 와 있어요. 저희 협력업체인데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미션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동이 꺼지고 미션 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항구오토예요. 지금 차량 뭐 거의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하는 차량 대수가 있는데, 저희가 협력을 해서 여기 미션 수리를 하고 있고요.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션 내려가지고 대표님과 미션을 분해하고 내리고 그런 것들을 좀 찍어보려고 왔어요. 미션 분해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만나보시죠. 오늘 얼마나 김진영 대표님하고 안지가 지금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크게 오픈을 하셔갖고 처음 와봤는데 와, 차 너무 많네. 이게 다 매매상이 주나? 네, 그죠. 이거 지금 차 사러 왔는데 뭐 장고장 없는 차 뭐 있을까요? 자, 일단 저희 S클래스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데요. 댐퍼 클러치나 이런 것 때문에 시라도 뜨고 시동도 꺼지고, 이게 단순히 엔진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했을 때 미션 문제라서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분해하고 뭐 이렇게 뭐가 문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 볼 수 이거는 있을까요? 이제 1층에서는 지금처럼 차량에서 이제 탈차, 네. 부착만 작업하는 작업만 이제 이루어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차량을 분해를 하고 원인을 찾아서 조립을 하는 이 작업은 2층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이제 리프트를 통해서 네. 2층으로 올라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 야, 이거 공개야. 이거 아무나 공개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미션 조립하고 분해하는 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9단 미션 저희가 탈거를 해서 이제 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 원인 한번 찾아볼게요. 미션 오일팬을 분리했는데 뭐가 크게 손상이 간 것 같아요. 필터도 찢어져 있어요, 여기. 어쨌든 지금 뭐가 갈려갖고 찍혔어요. 베어링 위에 들어가는 와샤 같은데. 디스크도 지금 타고 마모되고, 예, 두껍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다 얇아졌어요. 두께가 없어요. 지금 두께감이 없죠. 얘 두껍네. 아, 색깔도 변하고 탄 거고, 그죠? 디스크도 홀라당 탔어요. 아마 지금까지 이런 영상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미션을 분해를 했다가 원인 찾아내고 다시 조립했어요. 그래서 왜 다시 조립해요? 그랬더니 요렇게 설명하기가 편해. 그래갖고 다시 조립을 했거든요. 어쨌든 고생해 주셨는데, 지금 이 미션이 작동 원리가 어떤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설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미션 오일팬 내부에 지금 보시면은 쇳가루 찌꺼기를 포집하는 필터가 있고, 이 필터 안쪽을 보시면은 모기망식으로 망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 망이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온 걸 지금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은빛으로 된 쇳가루들이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마그넷 쪽에 보면은 자석에도 지금 조각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외부에도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찌꺼기 슬러지들이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실 수 있고, 이 쇳가루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문제가 고장의 원인이에요. 근데 이 셀가루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맨 처음에 시작이 됐냐? 이 토크 컨버터라는 유체 클러치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엔진의 힘을 미션까지, 이 클러치까지 전달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엔진의 동력을 미션으로 그대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인데, 이 유체 클러치 토크 컨버터 내부에서 알루미늄이 내부 부품이 손상이 되면서 갈리면서 그 갈린 가루가 결국은 미션 내부로 유입이 된 거예요. 미션 오일하고 같이. 100% 이 필터에서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지를 못해요,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셀가루들이 포집이 되면서 이 필터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망까지 찢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오일팬을 통해서 흡입이 된 게 2차 유압장치인 밸브 바디로 이제 유입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성된 압력이 3차 결국은 이제 클러치로 작동 압력으로 공급이 돼서 결국은 이제 디스크, 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디스크를 압착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셀가루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필터가 막히면서 오일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이 오일 양에 흡입이 됐던 오일 압력이 그대로 밸브 바디에서 유입이 돼갖고 2차적으로 이 솔로네이드 전자 밸브에 의해서 규정 압력으로 조절이 되고 난 다음에 클러치를 공급하는 작동 압력이 딱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셀가루가 이제 누적이 돼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일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그럼 낮아진 압력으로는 정상적인 압력을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꽉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디스크가 미끌리게 되거든요. 그 미끌린 디스크에서 열화가 발생이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열화가 돼갖고 다 타버린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컨버터에서 발생이 된 셀가루가 오일팬 내부의 필터에 포집이 된 상태에서, 포집이 된 이 셀가루로 인해 가지고 오일 압력이 정상적으로 흡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밸브 바디에 정상적인 압력이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디스크에 공급되는 압력이 저하가 되니까 디스크를 태우는 그런 증상이에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초 원인은 이 컨버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컨버터가 제일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리 방법은 보통 이 컨버터, 자, 이거는 재생품이에요. 지금 재생품으로 교체를 하고, 오일팬 역시 교체가 되는 거고, 이 메카트로닉이라는 밸브 바디 유압 장치, 자, 요거 보시면은 안대로 보면은 여기 동글동글한 이렇게 원형으로 된 부분이 전자 밸브예요. 전자 밸브. 근데 이런 셀가루들이 계속 내부로 유입이 되면은 이 밸브가 내부에서 소착 내지는 고착이 되니까 오일 압력 조절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태우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밸브 바디에 있는 솔로네이드 밸브까지 교체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지금 타버린 디스크들을 같이 교체해줘서 수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압의 흐름이에요. 유압의 흐름인데, 어느 한 부분의 셀가루에 의해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의 밸브 바디라는 밸브에 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압이 누설이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디스크가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은 주로 유압을 제대로 공급을 해서 제대로 된 압력이 들어가야 슬립이 안 나고 클러치가 제대로 압착이 돼서 이제 기아가 들어가서 주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핵심 부품을 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토크 컨버터를 재생으로 했는데, 지금 토크 컨버터가 신품 가격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신품 가격으로 하게 되면 차종마다 이제 보편적으로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있는데, 적게는 보통 한 100만 원에서 네. 한 200만 원. 저 400만 원짜리까지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종마다 이게 다 틀려요. 배기량이 맞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컨버터 가격도 거기에 같이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밸브 바디 가격은 또 대충 얼마죠? 이게 이제 메카트로닉 아세이로. 이 메카트로닉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전문점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리빌드 수리로 많이 그죠.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수리하는 게 오토미션을 수리하는 업체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체마다 이제 조금씩 틀릴 수 있는 게, 재생품 수리된 걸로 교환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새 거로 교환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보통 2차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 메카트로닉 가격은 한 500 정도 잡아요. 그죠, 그 정도 하죠. 보통 한 4, 500 정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미션을 제가 보통 보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갈면 미션을 통으로 보통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 해요. 미션도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저희도 엔진을 재생하지만 이 수리를 할 때 이 핵심 부품인 밸브 바디를 정말 어떻게 잘 수리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밸브 바디를 이렇게 분해를 해더라도 볼트 유격 때문에 이게 틀어지거든요.
이런 지그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여기에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연장들이나 그다음 장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이따가 밸브 바디 테스트하는 장비를 한번 볼 거예요. 아마 그럼 잠깐 이동하셔서 보시죠. 자, 이제 저쪽에서 이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장비는 미션에 들어가는 메카트로닉 밸브 바디라는 유압 장치에 유압 압력을 테스트하는 장비예요. 자,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장비를 통해서 저 메카트로닉, 보통 이제 밸브 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밸브 바디의 유압 특성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단수마다 개별적으로 지금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자, 이 장비가 없으면은 실질적인 무조건 부품은 새 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차에 장착했다가 또 안 좋으면 다시 떼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비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좀 줄일 수 있죠. 리스크를 좀. 밸브 바디를 저도 이제 옛날에 엔진을 하지만 뭐 차량은 어차피 원리가 다 비슷하다 똑같아 이런 따른 생각으로 제가 미션을 해봤는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했냐면 밸브 바디에서 밸브와 바디에 누설이 생기는 거를 보통 우리가 스크래치가 났나 안 났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옛날에 뭐 가공도 하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밀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연막도 집어넣어보고 뭐 진공도 해보고 했는데 진공이나 연막이나 이런 것들은 점성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셀 수는 있어도 이런 유압은 버텨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으로 작동하는 거고 유압으로 테스트해야 원래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핵심 부품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느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보시면 다 유압이 다 흘러가지고 뭐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압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테스트 장비라든가 충분한 노하우라든가 부품 재고 이런 거라든가 많은 노하우들이 집약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앞마당에 보면 차 수리할 게 굉장히 많듯이 지금 열심히 해오셨고 지금까지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도 항상 믿고 이제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고, 지금도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저도 지금 좀 안심이 됩니다. 제가 진단을 하면서 그 원인의 부품이 저는 토크 컨버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맞나요? 지금 일단 쇳가루가 나오는 네. 은빛가루를 봐가지고는 네. 토크 컨버터 내부에서 부품이 손상이 되면서 내부에도 지금 보면은 레코드 판처럼 얇은 판의 디스크들이 여러 장이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서 고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봐가지고는 쇳가루가 지금 나오면서 내부 부품이 지금 손상이 되면서 고착이 돼버리니까 출발하기 전까지는 작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붙어있는 상태로 고착이 돼버리니까 부하가 걸려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수동에서 클러치 빨리 떼면 시동 꺼지듯이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꺼지는 그렇죠. 원리란 말이죠. 네. 보통 수입차 오토미션 같은 경우 오일을 원래 무교환이라고 나와서 잘 교환 안 하는데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사이에 보통 고정이 나나요? 무교환은 없어요. 그죠. 무교환은 없고,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브레이크 라이닝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면 결국은 성명가루가 나와서 휠을 더럽히는 것처럼 미션 내부에서도 자연적으로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마모가 되면 아주 고운 입자의 쇳가루들이 나와요. 네네. 그 쇳가루들을 떼본 애라도 결국은 이제 그쵸.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 교환 주기는 한 6만에서 7만? 그죠.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한 네. 키로수예요. 원래 무교환은 없어요. 오일을 교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교환으로 계속 하다가 망가지는 시점이 대충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보통은 연식으로는 한 7, 8년, 7, 8년. 키로수로는 한 15만 전후. 아, 그죠,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키로수 대가 한 15만에서 20만? 요 키로수 대 제일 맞아요. 많이 들어와요. 네. 네. 뭐 13만, 18만 요 맞아요, 사이에 맞아요. 거의 미션이 망가지더라고요. 맞아요. 미션을 이상 있는 부분을 다 조립을 해서 마이바흐에 올라가고 시운전에서 아마 영상을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준비해 주시냐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참여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런 작동 원리를 갖고 있고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수리가 진행이 된다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속기 수리를 해서 다 완료가 되고 있고 됐습니다. 일단 변속은 뭐 충격도 없고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그때 엔진 부하값을 표출을 했었잖아요. 그때 막 200, 300 올라가면서 시동이 브레이크만 떼고 출발하는데 푹 꺼졌잖아요. 그런 게 전혀 일단 없습니다. 그래도 수치와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죠. 정상적인 때 차는 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
요번에 또 하나 산 게 있거든요. 뭘 자꾸 사. 그걸로 엔진 부하값 키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포카라고 간단하게 차량 서비스 데이터나 고장 코드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처음 써봤어요. 따로 컨텐츠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서 인포카를 연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연료가 있거든요. 15.3%죠. 여기 보면 연료량이 15%예요. 거의 맞다고 봐야죠. 그죠? 우리가 이걸로 오토스탑 했을 때하고 오토스탑 안 쓰고 주행했을 때하고 연비 측정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출퇴근 거리를 해서 그건 나중에 제가 컨텐츠를 만든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건데 운행하면서 엔진 부하값을 볼 거예요. 엔진 부하값이 우리가 그때 드라이브에 놨을 때 보면 지금 파킹 24죠. RPM은 680 RPM이고 그때 우리가 이게 드라이브 놓거나 후진 났을 때 300 몇까지 올라가면서 부하가 올라가면서 시동이 꺼졌거든요. 자, 드라이브 놨습니다. 에어컨 키고 드라이브 놨는데 30 정도 되네요. 이상 없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다는 거를 제가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주행을 하니까 더 내려가죠. 수리 잘 된 것 같죠? 지금 시동 꺼짐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학습이 좀 필요한 게 지금 변속이 조금 어쩔 때 약간 떠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건 아마 운행하면 점점 사라질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시운전을 할 거예요. 미션 수리는 잘 된 것 같아요. 변속도 부드럽고 한데 어쩌다 한 번씩 약간 떠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운전을 마쳤는데요. 뭐 아무 증상 없이 저희가 또 서비스 데이터까지 확인하면서 엔진 부하값까지 확인하면서 시운전을 다 마쳤어요. 오래 타다 보면 변속 느낌이라든가 질감들은 점점 학습을 하면서 좋아질 거고 지금 잘 수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동도 안 꺼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엔진 시동 꺼짐이나 엔진 실화나 요거는 꼭 엔진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됐으니까 창녕으로 이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